안녕하세요, 티아입니다. 루틴 만들기 시리즈 그 마지막 시간, 오늘의 루틴은 깨끗한 집 만들기입니다. 늘 치워야겠다고 마음먹으면서도 스트레스와 피로, 귀찮음에 밀려 어차피 다시 어지러질 거라며 자기를 위안하게 되는 집 청소는 생각보다 우리의 심리에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가정과 일상에서 새로움을 느끼지 못하고 늘 불행하다면 변화와 새로움이 필요하다는 신호이고, 집안을 구석구석 청소하고 정리정돈을 습관화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준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 평소에 청소를 즐겨하는 사람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깨끗한 집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도와주는 제 청소 루틴의 팁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미래의 나를 도와줄 수 있게 그때그때 정리를 하고 나중으로 미루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하는 도중에 치울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바로바로 치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전 음식을 하는 도중에도 무언가를 끓이거나 오븐에 넣고 기다리는 시간이 생기면 나온 그릇들 설거지를 하거나 정리를 함으로써 요리가 끝나고 나서 치워야 할 거리들을 최소한으로 줄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목욕을 하기 위해 욕조에 있는 동안에는 아이 화장실 바닥을 닦거나 세면대 밑을 정리하는 등 스페어 타임이 생길 때마다 청소를 함으로써 미래에 내가 더 많은 힘을 들여 청소를 해야 하는 상황을 최대한 줄입니다. 5분의 법칙이란 말 그대로 자신 앞에 해야 할 일이 보이고, 그리고 그 일이 5분 이내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냥 바로 그때그때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서랍이 눈에 띄었다면, 그리고 그 서랍을 정리정돈하는데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거라면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고민할 틈도 없이 즉시 정리를 합니다. 전 이 5분의 법칙을 청소뿐 아니라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 원터치 방식 또한 제 삶에서 항상 사용하고 있는데요. 원터치 방식이란 2번 손이 가지 않게 한 번에 물건을 치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책을 다 읽고 난 후엔 앞에 있는 탁자에 놓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자리에 바로 갖다 놓습니다. 비슷한 예로 외출 후 집에 돌아왔을 때도 코트를 대충 소파에 던져놓고 나중에 결국 그 옷을 다시 집어서 옷장에 걸어놓기보단 들어오자마자 바로 옷장 옷걸이에 걸어 놓음으로써 2번 손이 가지 않게 합니다. 이 팁은 전문 청소업체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요. 바로 어떤 공간을 청소할 때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청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질러진 방이나 부엌에 들어섰을 때 여기저기 보이는 대로 치우기보단 그 공간에 들어서서 시작 포인트를 먼저 찾고 그 다음엔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언제나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먼지는 항상 밑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위에 있는 표면을 닦아야 한다면 바닥을 먼저 청소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 방식은 정리 여왕으로 유명한 곤도 마리에의 방식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전 세탁이나 대청소 같은 큰 태스크 같은 경우엔 오히려 조금씩 매일 하는 걸 선호합니다. 예를 들어 날 잡고 하루를 빨래하는 날로 정하기보단 매일 세탁을 하는 편입니다. 물론 저흰 아이가 있는 가정이라 비교적 빨래가 많이 나오지만 1인 가정 같은 경우엔 매일 세탁을 할 만큼의 양이 나오진 않겠죠. 전 아침에 빨랫감을 모아 세탁을 하는 게 저의 루틴 중 하나이고, 저녁엔 잘 말려진 빨래들을 정리해 놓는데요. 이렇게 하게 되면 주말에 날 잡고 하루 종일 세탁기를 돌려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지더라고요. 전 1년에 한두 번 날 잡고 대청소를 하며 불필요한 물건들을 정리하기보단 박스나 컨테이너를 눈에 보이는 곳에 항상 두고 더 이상 필요 없는 물건들이 보일 때마다 바로 그 컨테이너에 넣습니다. 그리고 다 차게 되면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집에 쓸데없는 물건들이 쌓이게 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고 정리정돈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매일 하루에 10분 정도만이라도 시간이 날 때 서랍 하나씩만 정리하게 되면 그게 루틴이 되고 습관화되면서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버릴 건 버리고 정리정돈을 한 후엔 집에 있는 물건들은 각각의 정해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이건 곤도 마리에의 인생이 빛나는 정리의 마법 책에도 나와 있는데요. 집안의 모든 물건에 정해진 장소가 있게 되면 정리정돈이 훨씬 쉬워집니다. 예를 들어 비슷한 류의 물건들을 대충 집안 어느 한쪽에 두기보단
물건 하나하나 아주 명확하게 그 물건이 있어야 할 장소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원터치 방식으로 물건을 바로 제자리에 가져다 놓는 게 쉬워지고 집안이 어질러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희 딸아이에게도 매번 강조하는 팁인데요. 바로 집안 한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동할 때마다 빈손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떤 물건이 있어야 할 곳이 그 공간이 아니라면 그 방에서 나올 때 그 물건도 같이 나와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내가 있던 방에 부엌으로 가져가야 할 컵이 있다면 그 방에서 나올 때 그 컵도 같이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디시워셔 안에 놓거나 설거지를 해서 컵이 있어야 할 장소에 놓아둡니다. 마찬가지로 각 방에 있어야 할 물건들이 거실에 있다면 거실에서 방으로 이동할 때 그 물건들을 들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습니다. 어차피 몸을 움직여야 할 때 물건도 같이 움직이게 되면 나중에 일부러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 정리정돈을 할 필요가 없어지겠죠. 모든 사람은 각자의 생활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청소 루틴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자신의 하루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최대한 쉽게 청소와 정리정돈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찾아내는 겁니다. 이렇게 청소를 하루의 루틴으로 만들게 되면 벅차게 느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연히 양치를 하는 것처럼 하루의 일과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엔 매일 밤 루틴으로 디시워셔 안에 설거지거리들을 넣고 그 다음날 아침 루틴으로 깨끗해진 그릇을 정리합니다. 이 습관이 몸에 배이게 되니까 정말 양치하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특별한 노력 없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집안 청소를 할 때 필요한 세제를 한 곳에 모아두는 경향이 있는데요. 저 또한 대청소를 할 때 필요한 세제들을 모아놓는 곳이 있긴 하지만 동시에 간단한 청소 세제들을 필요한 곳에 배치해 놓는 것만으로도 집안 곳곳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집에 화장실이 1개 이상일 경우 각 화장실에 간단한 청소 세제를 둠으로써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나중으로 미루지 않고 거울이나 세면대, 변기 등을 손쉽게 닦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저처럼 쉽게 게을러질 수 있는 사람을 위한 팁인데요. 바로 해야 할 것들을 끝내기 전엔 앉지 않는 겁니다. 일을 마친 피곤한 저녁엔 그냥 널브러져 있고 싶잖아요. 근데 전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소파에 앉게 되면요. 쉽게 일어날 수 없다는 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해야 할 일들을 끝내긴 힘들겠죠? 그래서 전 웬만하면 앉기 전에 할 것들은 다 해놓는 편입니다. 청소를 진심으로 즐겨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전 아니거든요. 하지만 꼭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왕 할 거면 전 최대한 그 시간을 즐기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청소를 하는 시간엔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든지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습니다. 살림과 육아에 바쁜 엄마들 같은 경우엔 마음 편하게 앉아서 독서를 하는 등 자기 개발을 하는 시간을 가질 여유가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청소를 하는 시간에 오디오북이나 음악 감상을 하게 되면 내면에 무의식적으로 생기는 불안감이나 죄책감이 없이 나만의 시간을 갖게 될 뿐 아니라 동시에 생산적인 시간을 갖게 됩니다. 집안일은 식구 모두의 일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설거지를 하면 남편은 다른 곳 청소를 한다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리 어린 나이라 하더라도 막상 가르쳐주고 시키면 생각보다 잘하거든요. 예를 들어 식사 후 각자 먹은 그릇은 싱크대에 갖다 놓는다든지 일어난 후 침대 정리 같은 간단한 것들은 아이들도 각자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합니다. 이렇듯 가족 모두에게 집안일을 나눠서 정해놓는다면 당연히 집을 깨끗이 유지하는 게 훨씬 수월해지겠죠. 이건 많이들 이미 하고 계신 방법일 텐데요. 이것 또한 곤도 마리에가 소개한 방법입니다. 옷 서랍장처럼 공간이 넉넉지 않을 때 효과적으로 공간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옷을 갤 때 이런 식으로 위를 향하게 접게 되면 서랍장 안에 있는 옷들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양의 옷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자신이 입을 옷을 손쉽게 고를 수 있고 옷을 꺼낼 때 주위 옷들을 망가뜨리지 않아서 전 꼭 이 방법으로 옷을 정리합니다. 저에겐 매일 꼭 빠지지 않고 청소하는 3군데가 있는데요. 정말 이 3군데만 깨끗이 유지해도 집 전체가 깨끗하게 느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첫 번째론 매일 아침 하는 침대 정리입니다. 저의 모닝 루틴 영상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제가 빼먹지 않고 아침에 침대 정리를 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안에 적은 노력으로 손쉽게 방 전체를 깔끔하게 만들어줄 뿐 아니라 이 작은 일 하나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얻는 성취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론 집에서 가장 중심이 되고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공간이 거실 외에 어딜까요? 바로 부엌입니다. 부엌의 카운터 위를 정리하고 청소하게 되면 부엌뿐 아니라 집안 전체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웬만하면 부피가 큰 주방 가전제품들은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수납을 하고 항상 그 표면을 깨끗하게 유지시켜 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싱크대입니다. 정말 신기한 게 싱크대 안에 설거지거리들이 넘쳐나고 더러우면 희한하게 집안 전체가 더 쉽게 어질러지고 엉망이 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자기 전에 항상 싱크대를 깨끗하게 해놓습니다. 깨끗한 집에서 일어나고 잠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큰 안정감과 행복감을 가져다 줄 뿐 아니라 여러모로 우리 삶의 생산성 또한 높게 만든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만의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남겨주셔서 공유해주세요. 2020년 정말 힘들었죠? 그쵸? 그래도 잘 견뎌내셨습니다. 다가오는 2021년도엔 무엇보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요. 이번 한 해 동안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전 바로 다음 주 2021년도에 건강한 루틴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